열매를 가리는 잎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배수가 양호한 가수원은 저녁 관수를 권장드리고, 과습이 평소에 있는 가수원은 이른 아침 관수를 권장드립니다. 착색이 잘날 것인가, 잘나지 못할 것인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최근 고온이 장기화, 지속화되면서 전국 가수원에 또는 일반 밭작물도 마찬가지로 일소 피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고온 때문에 일소 피해는 내년 또 내후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확률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온이 장기화되면서 과피가 손상되는 일소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탄저도 일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과피 조직이 손상됨으로 해서 보호물질이 파괴되고 균의 감염에 취약하게 됩니다. 일소 피해 방지를 위해 가지고 탄산칼슘을 살포하는 가수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탄산칼슘은 과피 표면에 포착되어 가지고 햇볕을 반사하는 기작입니다. 따라서 일소 피해를 일부 예방하는 보조적 효과는 있습니다만 근본적 대책은 사실 되지 못합니다. 빛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착색을 준비하는 품목에서는 조금 불리하다 판단됩니다. 일소 피해의 핵심 원인은 강한 햇볕에 이 과실의 포몬이 상승해서 세포가 손상되면서 일소 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만, 사과의 재배 형태, 수관의 구성, 착과의 위치, 물관리, 착색을 위한 도장지 제거, 적엽 작업, 이러한 기본적이고 기준적인 경종적 관리가 일소 피해 여부에 상당히 많이 관여가 됩니다. 일소 피해는 푸몬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푸몬은 이 열매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온도입니다. 과실의 푸몬이 35도이다 라고 가정했을 때 강한 직사광선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은 과실의 푸몬은 45도, 46도, 50도까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과피 조직이 손상되고 일소 피해가 발생하는 원리입니다. 햇볕을 보는 이 양광면, 직사광선을 보지 않는 이 반대편 음광면의 온도 차이는 10도가 넘습니다. 양광과 음광면의 맛은 2브릭스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여기도 현재 일소 피해를 받았습니다. 후지입니다. 제가 서 있는 방향이 현재 서쪽 방향입니다. 서쪽에 가진데 일소 피해를 받았습니다. 여기도 일소 피해, 일소 피해, 여기도 일소 피해입니다. 이쪽에도 일소 피해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소 피해가 보입니다. 저 상단부는 일소 피해를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소 피해 예방은 우리가 뭘 살포하느냐 하는 것보다도 토양, 수분을 충분히 유지하는 것에 많이 관여가 됩니다. 즉 관수가 되겠습니다. 정기적 관수와 특히 착색 목적으로 과실 주변의 잎을 일찍 많이 과도하게 제거하지 말아달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 과실을 덮고 있는 잎을 일찍 제거하게 되면은 직사광선에 노출돼 버립니다. 아울러서 도장지를 일부 제거하시는 가수원도 있습니다. 특히 홍도 품종이 있어 가지고 제거하고 있는 가수원을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도장지를 확 따버리게 되면은 이파리와 각각의 가지 속에 가려져 있던 열매가 햇볕에 갑자기 노출돼 버려 가지고 일소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시기에 늘어진 가지를 잡아당겨서 옮겨도, 즉 위치 변동을 시켜도 일소 피해가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도 체온이 40도가 넘어가게 되면 위험하듯이 사과의 푸몬도 지나치게 올라가게 되면 세포가 손상되고 일소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폭염기에는 탄산칼슘을 살포하시더라도 과실의 온도를 낮춰주는 적절한 정기적 관수와 열매를 가리는 잎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잎 관리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일찍 너무 많이 제거하지 말아달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관수는
언제 하는 것이 적절한가? 핵심은 이 토양 속의 수분 유지입니다. 저녁에 관수하게 되면 밤사이에 토양에 충분히 물이 스며들고 다음날 더위가 시작될 때 나무가 충분하게 물을 흡수해서 정산작용을 활발히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실의 풍모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아울러 낙과도 덜 하게 됩니다. 다만 과습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수량을 조절해서 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습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꽃아마를 땄습니다. 적과 따가지고 열매를 땅에 두시고 며칠 후에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일소 피해가 나타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수액 이동이 차단됐기 때문에, 즉 수분 이동이 차단됐기 때문에 일소 피해가 나타난다. 이런 아침에 관수도 역시 수분을 흡수해서 한낮에 수분 증산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일소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언제 주느냐? 주는 시간과 시기 보다가 현재 토양 수분이 충분한가, 충분히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만 배수가 양호한 가수원은 저녁 관수를 권장드리고, 과습이 평소에 있는 가수원은 이른 아침 관수를 권장드립니다. 지금 너무 뜨거워서 제가 나무 그늘에 잠시 앉아 있습니다. 관수 시간은 아침이든 저녁이든 한 2시간에서 3시간 내외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소 피해 예방의 핵심은 이 열매 표면에 물을 묻히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이 열매까지 끊임없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열이 함께 이동을 하고 증산 냉각 효과가 나타나서 이 열매의 온도가 낮아지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배꼽이든지 몸통이든지 이 꼭지든지 이 3종류의 열과 방지에도 관수가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서 나무는 수분이 부족해서 수분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자기 새끼인 이 열매를 낙과시키게 됩니다. 수분도 부족하고 동화사물 생성도 부족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환경에서 많이 착과되었을 경우에 낙과 우려는 사실 더 커지게 됩니다. 근본부 뿌리 상태가 나빠도 낙과를 유발하게 됩니다. 나무는 생리적으로 자기 힘만큼만 끌고 가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어이구 더워라. 상당히 뜨겁고 덥습니다. 착색이 잘날 것인가 잘나지 못할 것인가, 저도 고민이 사실 많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많은 관리를 잘 해 오셨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곧 수확이 다가오는 중생종 품종의 경우 이 과피 표면에 붉은색이 내비칠 때를 기준해서 슈퍼하인가를 1차 살포하시고 이후 약 7일 내지 10일 경과 후에 슈퍼하인갈과 제가 늘 강조드리고 있는 안토시인 프리미엄 골드를 같이 호정해가지고 살포를 적극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권장드리고 있는 안토시인은 천연 호르몬입니다. 즉 포도에서 추출한 천연 호르몬입니다. 착색제를 살포 후에 이 과육이 물러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에스폰 호르몬이 함유된 착색제는 절대 살포하지 않도록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착색이 상당히 물들 때 이 최소한의 잎만 여러분들이 따내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잎은 당을 만드는 공장 역할을 수행합니다. 만들어진 당이 과실로 이동해서 착색의 재료가 됩니다. 당이 많아야 붉은 색소인 안토시아닌 생성이 잘 발현이 됩니다. 즉 안토시아닌은 충분한 당이 공급될수록 잘 만들어집니다. 물론 햇볕이 과실에 적당히 닿으면 안토시아닌 생성이 활발해집니다. 그러나 이 잎을 너무 많이 제거하게 되면 광합성 양이 감소하게 되고 당 생산도 역시 감소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실이 갑자기 강한 햇빛에 직접 노출되게 되면 열매의 자체 푸몬이 상승되어서 일소피해가 증가하게 됩니다. 사과나무 잎은 착색을 만드는 중간 공장입니다. 햇볕은 스위치이고 당은 연료가 됩니다. 연료가 없으면 스위치를 켜도 불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일소피해는 사실 자연적 고온기 상황에서도 많이 발생하지만 열매의 착과 부위라든지 재배적 형태, 도장지의 조기 과다 제거와 이파리의 조기 과다 저격, 이러한 것들이 일소피해를 더욱 확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부 과수원에서는 탄저병이 제법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시고
치료 및 보호제를 겸용하셔가지고 충분한 양량을 통해서 방제를 계속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과 콜라 TV였습니다.